수지 맞은 우리 37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진수지는 한현성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전 언질도 주지 않고 양가 부모님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상견례 장소에 데려가서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그동안 해들병원에서 자신의 폭력 동영상의 노출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한현성의 부모님께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약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라는 것을 듣고 난 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이기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자리에 앉아 식사까지 마쳤는데 약혼식 날짜를 언제쯤 잡았으면 좋겠냐는 김마리의 질문에 장윤자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장윤자는 원래 우리 집도 어디 빠지지 않을 만큼 웬만큼 살았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렵게 되어 수지 아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단속을 피하며 요리조리 옮겨 다니느라 수입도 들쭉날쭉하고 단골은커녕 이제나 저제나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유동적인 사업이라 진수지가 한현성과 약혼하는 김에 해들병원 내에 알짜 배기 카페 하나만 차려주시면 고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모든 게 안정이 될 것이라고 경거망동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진수지가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1등 신부감인데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만 아니었어도 해들재단 말고도 얼마든지 대기업 며느리 자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였고 안 그래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약혼 절차를 상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했던 진수지는 장윤자의 어이없는 말에 화도 나고 저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여 이 약혼을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만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던 한현성도 진수지의 돌발 행동에 놀랐고 이 방법 아니고서는 진수지를 공경해서 구할 방법이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이미 진수지는 한현성에게 실망한 마음을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수지가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에 말문이 막힌 한진태는 그 엄마라는 사람의 종이짝같이 가벼운 언행에 천박하다며 도저히 그런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지 못하겠다는 심정이었는데요. 아들 한현성과 진수지와의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마찰이 있었지만 도저히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김마리 때문에 12번도 더 생각하고 나간 상견례 자리였는데 자신은 할 만큼 다 했는데 고작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자신들을 물주로 아는 진수지의 부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현성과 진수지의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마리 역시 진수지에게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견례 자리를 만든 한현성에게 실망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들바라기 엄마로 한현성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한진태와 한현성이 또 대립을 하더라도 아들 편에 설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수지는 한현성의 단독 행동에 크게 실망하고 한현성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머무르던 한현성의 오피스텔에서 편지와 한현성에게서 받은 목걸이를 남겨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현성이 힘들어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현성이 원하는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한현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지는 월세 30만원짜리 방을 알아보다가 채두리가 채선영에게 부탁하여 싸게 무보증으로 내놓은 방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은 원래 아라의 엄마가 돌아오면 아라와 함께 지낼 방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돈 많이 벌어서 올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하는 귀요미 아라의 허락을 받고 채두리가 일부러 부동산에게 부탁하여 진수지가 계약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짐도 없는 진수지는 당장 채선영의 마당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하필 입주하던 날 채우리는 그간의 지방 해들병원 분원에서의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오게 되었고 채선영과 채돌이는 진수지가 마당집에 입주하게 된 것을 서프라이즈로 채우리를 놀래킬 생각에 입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채우리는 한밤중에 집에 왔다가 평소에는 비어있어서 불이 없어야 할 문간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어보다가 진수지의 느닷없는 발차기 공격에 쌍코피가 줄줄 터지는 등 예상치 못한 봉변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진수지는 도둑인 줄 착각하고 채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팼지만 진수지가 자기 집에 들어온 사정을 듣고 난 순둥이 채우리는 마당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친구인 윤가림에게는 물론 한현성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며 비밀을 지켜달라는 진수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채우리는 진수지가 한현성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리에 잠겨 생각을 정리하려고 충주해들 병원 분원으로 자원해서 간 것이었는데 신입 의사가 채워진 분원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정리하고 올라왔고, 그동안 진수지 걱정을 많이 했던 채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진수지가 한울타리에서 살게 되어 엄마 최선영이 앞으로 잘 먹이고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 데다 이제 진수지를 자신이 잘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칼퇴근은 따놓은 당상 매일매일 날아갈 듯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진수지가 한현성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꼴이 생겼다는 뜻이므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마당집에 입주한 후 25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진수지를 위해 손수병원에서 청진기까지 챙겨와 진료해주려는 채우리의 마음도 모른 채 진수지는 쌀쌀맞게 날 귀찮게 해서 얼른 마당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냐며 채우리의 호의를 오해하기만 했습니다. 채우리가 원래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진수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한현성과의 약혼을 파투내고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에다가 오명으로 사퇴당하여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한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민한 마음이 되어 채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여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약혼이 틀어져 자신의 오피스텔을 떠나버린 진수지의 행방을 알 길이 없는 한현성 또한 마음이 엉망이 되어 폐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아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김마리는 억지로라도 오피스텔을 처분시키려 하지만 한현성은 집에는 절대 들어가기 싫다면서 거부를 하고 마음이 안정될 시간을 달라며 김마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김마리는 진수지가 여러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 당장의 약혼이 무리일 수도 있었던 것을 이해하고 진수지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차차 다시 결혼을 진행시키면 된다면서 넌 언제나 엄마의 자랑이고 긍지였으니 더 실망시키지 말라며 한현성을 달랬지만 솔직히 김마리도 이렇게 넋놓고 기다리다간 한현성이 영영 망가져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김마리와의 약속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마침 한현성의 오피스텔 옆에 진나영이 입주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됨으로써 한현성의 애정전선의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으로 37화가 끝이 났습니다. 보나마나 진나영은 진수지가 해들재단 이세와의 결혼을 파투내고 돌아선 것에 흑심을 품고 언니의 남자인 한현성을 유혹하여 자신이 해들재단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일부러 한현성의 오피스텔 맞은편에 이사를 온 것이 분명합니다. 진나영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언니 진수지의 성공을 방해하고 진수지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절대 진수지가 자기보다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수지 때문에 어릴 때 차디찬 방에 혼자 자게 내버려두어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번번이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피해망상에 시달린 진나영은 가족들도 다 언니 편이고 진수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늘 불행해질 운명이라며 항상 진수지의 행로에 죄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현성이 진수지와 약혼이 파투가 났다니 한현성을 내 남자로 만들어 진수지의 마음을 긁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진나영은 불효시 같은 전법으로 한현성을 유혹하게 될 텐데요. 진수지가 빈자리에 자꾸 신경쓰이게 접근하는 진나영을 한현성은 결국 진나영에게 넘어가 다시는 진수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38화에서는 항상 해들병원과 해들재단의 운영 문제로 한진태와 의견 대립이 찾았던 김마리가 아들의 문제까지 겹쳐서 언제든 한진태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 둔 것을 한진태가 발견하여 김마리가 자신을 버릴까봐 노심초사한 나머지 심경에 변화가 오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한진태의 노력하는 모습에 김마리와 한현성도 마음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진수지 집안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한다면서 김마리와 상의하여 진장수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한진태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처음에는 거절을 당하지만 한진태는 김마리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한현성은 한진태의 지시를 받고 진장수에게 해들병원 내 비비롤 납품을 제안하게 됩니다. 진장수는 진수지가 도대체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갔냐면서 걱정이 산더미이지만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비비롤을 계속 팔고 있는데 허황된 카페나 바라던 장윤자는 고작 납품이냐며 툴툴거리지만 어찌되었던 해들재단이 우리와 사돈을 맺을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다며 좋아합니다.
최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에 전화를 하여 진수지의 상태를 물어보는데요. 최우리의 이상한 행동에 정신과 병동 식구들도 집에 꿀이라도 묻어놨나, 로또라도 당첨되어 사과박스 침대라도 만들어놨나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정수는 최선영에게 아무래도 최우리가 수상하다면서 혹시 진수지를 맘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선영은 최우리가 동료이자 의사로서 걱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두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진수지가 최선영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죽을 끓여 갖다 줘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자꾸 잠만 자는 진수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캐리어에서 삐져나온 노란 망토를 보고 이게 뭐야, 때가 많이 묻었네, 좀 빨아줘야겠다 하며 캐리어를 열어서 망토를 꺼내려고 하자 진수지가 눈을 떠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냥 두세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자 최선영은 미안해요. 난 그저 삐져나온 옷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빨아준다는 것이 그만, 내가 경솔했어요. 그런데 저 옷은 어디서 샀어요? 그러자 진수지는 그거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선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최선영은 의아해하며 진수지의 노란 망토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잠깐 보았어도 내가 쓰는 실이랑 같고 짜는 방식도 같아. 요즘은 저 실 구하기도 힘들고 저런 방법은 나만 아는 특별한 건데 하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현성의 오피스텔 옆으로 이사를 간 진나영은 매일 한현성을 만나려고 계획을 짜는데요. 진수지가 다시 마음을 돌려 한현성을 찾아오기 전에 한현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해도 가족들은 모두 진수지 편이라며 새 집을 구하는데 1원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꽁쳐둔 돈으로 오피스텔을 얻었고 이제 곧 해들 재단의 며느리가 될 꿈만 꾸는 진나영은 그깟 아나운서 자리가 대수냐며 가진 돈을 물 쓰듯 하여 스타일을 확 바꾸어 한현성에게 매력 발산할 기회만 노립니다. 어느 날 밤중에 진나영은 한현성의 오피스텔 벨을 눌러 갑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몇 시간만 노트북을 가져가 충전을 할 수 있겠냐며 한현성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너무 죄송한데 아무래도 저 혼자 살다 보니 밤중에 관리인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제가 방송일을 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충전만 하고 갈 테니 어떻게 안 될까요? 한현성은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던 진나영을 집 안으로 들였고 진나영은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아무거나 작성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을 두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진나영은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진나영에게 하는 수 없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대접하게 됩니다. 어색한 두 사람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진나영은 절대 진수지에 대해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마치 한현성이 해들재단의 아들이란 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장수가 해들병원에 비비로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척하기로 합니다. 도대체 몇 날 며칠이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진나영이 어디를 싸돌아다니며 사고를 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장윤자는 진나영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묻지만 가족들의 연락을 받기 싫은 진나영은 전화번호까지 싹 바꾸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 잠이 드는 척했고 한현성은 마지못해 진나영을 침대로 옮겨 눕히게 됩니다. 한현성은 다음날 먼저 출근을 해버렸고 진나영은 침대에 자고 있었는데 김마리가 때마침 한현성에게 연락도 없이 오피스텔을 찾아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나영은 급하게 일어났지만 오히려 김마리에게 당당하게 인사를 하며 한현성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38화에서는 한현성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 진나영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한편 진수지는 진나영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현성과는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는데요. 채우리와 한 집에 살면서 옥신각신 재미난 에피소드가 전개될 것이고 채우리와 진수지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수지는 나중에 한현성의 옆에 진나영이 같이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도 동생의 앞날을 위해 자신이 진나영의 언니라는 것을 한현성에게 숨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지맞은 우리 38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